예, 21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라고 지목되고 있는 종로, 황교안, 이낙연, 황교안의 이 거인들의 맞대결이 현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종훈 박사의 정견유톡 오늘 시간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정치 1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로가 왜 이렇게 상징적이가 네, 정치 상징적으로 된 그 배경이 뭡니까? 역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옛날 버전 정치 1번지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국회의사당이 지금 이제 그 서울시 의회에서 그 의사당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종로구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이 정치 1번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건데 네. 지금 뭐 여의도로 다 이동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과연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그 논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징성 때문에 계속 이제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워낙에 이제 그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정치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정치 핵심지다 보니까 선거도 과거에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지역, 어떻게 보면 맞대결을 많이 펼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과거만큼 그렇게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다른 데보다 이렇게 구역도 좀 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갑을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큰 구 같은 경우 이제 그런데 이 상징성과 명분 또 뭐 정통성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그렇게 표제가 되는 네, 모양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에 이제 공수처법 통과 직후에 이제 장외 집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평일 이제 장외 집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총선에서 수도권에 이제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험지에 나가서 거의 뭐 그러니까 죽는 거나 다름없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을 이제 선보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언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확 주목을 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험지가 과연 어디냐는 건데 뭐 수도권이라 그랬으니까 서울 아니면 경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과연 어디가 제일 험지냐? 만약에 저쪽 편에서 반대편에서 이낙연 총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가 출마하는 지역이 역시 최대 격전지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여권의 최대 거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역시 종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설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황 대표의 험지 출마 네, 그리고 황 대표와 맞대결할 사람은 뭐 이낙연 총리 그렇게 되고 언론의 어떤 그 관측 이런 것이 합쳐져서 종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서초구가 자유한국당이 돼 있죠. 네. 한 곳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서초구로 간다. 그러면은 험지로 간다면 거기를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이제 맞는데 예. 그럴지 안 그럴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강남 3구야말로 이제 수도권에서 험지 가운데 험지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뭐 이제 정세균 의장이 비켜준 그 종로구로 이제 나간다는 설이 이제 계속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 정말 험지를 찾아서 이낙연 총리를 투입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또는 이낙연 총리가 내가 정말 험지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도권에서는 역시 강남 3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라도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이야기한 그런 험지 출마를 각오하고 있다면 예.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죠. 뭐 이낙연 총리는 지금 뭐 대선 주자 그 선호도 조사에서도 계속 1위가 나오고 있는 예. 최대 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런 인물이 나가는 데가 험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가 나가는 그 출마를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황 대표가 어느 구역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황 대표가 밝힌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글쎄 두 사람의 매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일단 거기까지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는 그 한국당 측에서는 험지가 어디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4일에 황교안 대표가 험지라고 얘기한 것은 뭐 내부적으로 그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좀 즉흥적으로 나온 걸로 봐야 될까요?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던진 카드다 이렇게 예.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그 당내외에서 황교안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얘기들이 다시 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계속 강경일변도, 장외투쟁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얻어내야 될 것 하나도 얻어낸 거 없고 그리고 막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막아낸 것도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황교안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곧바로 이제 뭐 비대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그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돌파를 할 만한 카드가 좀 필요했던 그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험지 출마를 이제 던진 건데요. 그런데 그날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죠. 그럼 험지가 어디냐? 당연히 뭐 그건 이제 관심이 글로 갈 수밖에 예. 없는 건데, 근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법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행까지 생각하고 던진 카드인지, 그거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의문점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진정성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좀 던진 카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뭐 험지로 가겠다는 것은 지역구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반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그 험지, 그러니까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 출마하는데 비례대표의 뭐 험지 또 뭐 아닌 지역 이런 지역이 따로 구별이 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역구 출마를 이제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내비친 것으로 네.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권 쪽에서는 지금 뭐 또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황 대표가 과연 지역구 출마하겠냐, 그 용기가 있겠느냐, 그럴 용기가, 그럴 배짱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약간 좀 비난성 발언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적들이. 예.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일단 지역구 출마까지는 이제 선언을 한 거고. 다만 이제 험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 건데요. 예. 험지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하고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외에 험지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강남 3구 쪽에 출마를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지역은 보수 좀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 후보가 좀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지역,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 가장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예. 뭐 서남권 같은 이제 그런 지역들이라든가 그런 쪽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과연 파괴력이 있겠는가? 상징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험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험지 이콜 이낙연 총리 출마 지역 예.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뭐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뭐 아까 가상적으로 해서 서초구를 지금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게 되면은 여권표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험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 네. 황 대표가 이낙연 총리와 맞대결을 하기 위해서 서초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황 대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험지라고 부르기가 뭐한데다가 예.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은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여권에서 좀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약간 좀 히든 카드 같은 예.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라든가 보수 쪽에서도 진영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거부감이 덜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의외의 카드로 이제 서초에 출마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당선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처음 배출한 거 이상의 의미를 아하.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형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당으로서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거물을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패배를 했다 이렇게 전제를 할 때, 물론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선거구 환경이다라고 나중에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그렇게 쉽게 선뜻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의외의 카드일 수는 있으나 예. 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많은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맞대결 가능성이 뭐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맞대결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양측 다 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선거전을 이끌어야 될 그럴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네.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로 나가서 이 총선을 치르기 좀 힘들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각 당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고,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가 특정 지역을 얘기를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뭐 여당 전체 선거를 총괄 좀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좀 많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데 선거에 임박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경우고, 의외로 지금 여의도 정치권,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팽팽하게 선거전이 치러질지 모른다라는 관측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가 많이 빠진 상태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충청권도 의외로 팽팽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 대구 경북하고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이낙연 총리를 뭐 종로 지역에 그냥 올인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거죠. 오히려 이낙연 총리를 거기서 빼서 비례대표로 돌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세전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대목은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총리에 비해서 아직 뭐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약간 밀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 1, 2위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예. 자, 근데 그런 인물을 그냥 그 특정 지역에 그냥 이렇게 묶여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사람 다 전국 선거를 뛰어야 되는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리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아직까지 판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뭐 특정 지역에서 맞대결이라기보다는 전국 선거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는 예. 이런 양상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맞대결을 안 하더라도 그 총선 성적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당내 입지가 굳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왜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미워할까요? 뭐 미워한다기보다 대비 효과를 노리는 거죠.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목청을 높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황교안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회의론을 제기할 때, 예. 국면이 딱 그런 국면에서 보통 홍 전 대표가 이제 나와서 강하게 황 대표를 이제 밀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복귀를 해서 당장 내년에 공천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 뭐 본인 또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도 좀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이제 목표가 있는 건데, 황 대표 체제에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황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 보수 대통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이제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황 대표가 자연히 이제 그 지분이 줄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공천도 받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도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이런 그림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 유력 대권주자들이 보통 이제 현역 대통령을 공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1위를 주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가 1위이기 때문에 홍 전 대표는 과거 본인이 1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맞대결을 내부적으로 이제 펼치는 그런 모습을 자꾸 이제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인지도도 계속 유지를 하고 지지도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은 어디로 출마를 할까요? 그건 뭐 여전히 지금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지금 뭐 굉장히 좀 약간 혼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계는 손학규 대표에게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비대위를 만들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네. 손 대표가 지금 확실하게 내가 지금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만 전 대표가 되돌아오면 내가 도와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입으로는 사퇴를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서 네. 이게 좀 이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과열이 될 텐데요. 네. 어떤 변수가 또 어떻게 나오고 판이 또 어떻게 바뀔지. 저희는 이종훈 박사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예. 계속 아주 그런 통찰력 있는 그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치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